자, 1학기 수행평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 수행평가 했던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강좌 홈이 있죠. 강좌 홈에서 여기 보게 되면 오른쪽에 시험과 과제가 있죠. 시험 과제에서 1학기 수행평가 연습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서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제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데 주안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자, 동의하시고, 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열을 출력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나왔던 출력 예시가 있죠. 이 출력 예시를 그대로 출력이 되도록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프린트F를 사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체크를 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기 화면을 좀 크게 여러분 보기 편하게 코드 창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include, shop include stdio header 파일 이 부분과 메인 함수의 기본 문법이 들어가 있죠. 자, printf는 가로 열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로 묶여져 있는 문자열을 출력해주는 출력 명령문이라고 했죠. printf 함수. 자, 출력할 문자열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띄워쓰기와 특수문자가 정확하게 복사를 하는 방법은 드래그해서 복사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복사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복사하기를 누르게 되면 특수문자와 띄어쓰기, 그 다음에 뭐 마침표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엔터로 줄을 바꿀 수는 없고요. 자, 줄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에서 앞으로 당긴 다음에 줄을 바꾸는 형식 지정 문자, 특수 문자가 뭐라고 그랬죠? 자, n 이라고 하게 되면 한 줄이 띄워지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바로 실행이라고 눌러보면 실행하게 되면 코드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즉, 여기에 세미콜론을 선생님이 삭제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요, 오류가 발생하겠죠.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이 컴파일 오류도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메인,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여기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오류는, 자, 창이 좀 작아서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창을 키워쳤습니다. 자, 네 번째 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여기 이 부분에 오류가 발생했다, 여기 세미콜론이 빠진 것 같다, 컴파일러에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게 빠졌구나 라고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주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컴파일 오류에 있는 부분을 다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없이 실행이 됐다 라고 하면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가 제대로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때 오른쪽에 있는 예상 출력값 있죠? 이 예상 출력값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력값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과와 예상 출력값이 동일하게 되면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일치했으면 제출을 하게 되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옆에 왼쪽 메뉴에 제출했다라는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정수 한 개를 입력받아서 출력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에 이 printf를 타이핑하기 귀찮으면 여기에 있는 printf 문을 복사를 해서 다음 문제 풀이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복사를 한 상태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한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출력하기 문제입니다. 한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건데요,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뭘 출력하느냐, A를 7로 나눈 나머지 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예시를 보게 되면 7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7을 7로 나눈 나머지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출력되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출력 형식을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 나머지 값이 변하고 있네요. 자, 9를 입력했을 때 7로 나눈 나머지 값은 2가 되겠죠. 근데 2를 그냥 숫자 2만 출력이 된 게 아니고 입력한 값을 7로 나눈 나머지 값은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고, 천사 큰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이렇게 입력한 값을 7로 나눈 나머지 값은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이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가이드 문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뉴가 안내가 되고 있죠. 자, 하나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입력을 받으니까요, scanf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열고 %d, 정수형 하나만 입력을 받겠다라고 할 때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사이에 이렇게 %d를 하고요, 큰 따옴표 다음에 컴마로 구분해서 입력받은 값을 어디에 저장할 거냐, 이때 $a를 a라는 변수, 즉 위에서 선언했던 a라는 저장 공간 변수에 저장을 해라 라고 하는 scanf라는 명령어를 입력했죠. 그럼 여기까지 되면 변수를 선언하고 하나의 값을 입력받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n을 7로 나눈 나머지 값을 출력되는 코드를 작성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출력하는 코드니까 printf죠. 여러분 printf를 직접 쳐도 되고, 아까 복사했던 메뉴 printf 붙여넣기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기본 문법이 이게 되는 거죠. 타이핑을 직접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가 되겠죠. 자, printf 가로 열고 닫고 안에 큰 따옴표 열고 닫고로 묶여져 있죠. 그리고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유용한 건 뭐냐면 앞부분에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문법적인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오타도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뭘 출력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입력한 값을 7로 나눈 나머지 값은 뭐입니다. 이때 출력 예시를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첫 번째 입력 예시와 두 번째 예시, 세 번째 예시를 통해서 어떤 게 변하는지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전체 문장 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여기 숫자만 변경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숫자만 변경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출력 형식을 지정을 할 때 여기는 특정한 정수가 나오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글자로 동일하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고요, 여기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복사를 하게 되면 이 출력되는 문자가 그대로 복사가 되겠죠. 띄워쓰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이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사이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3이라고 출력이 되면 항상 어떤 입력값이든 무조건 3으로 나오겠죠. 변경이 안 되니까요. 이 자리에는 자, %d죠. 형식 지정 문자 %d를 입력을 합니다. 자, %d는 이 자리에 정수 하나가 나오는 위치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형식 지정 문자입니다. %d. 자, 그러면 이 숫자의 정수 %d 위치에 어떤 값이 나오는지 뒤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큰 따옴표 닫고 뒤에 컴마, 자, a 값을 출력하게 되면 a를 나오게 되면 a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였죠? 여기서 a를 7로 나눈 나머지 값을 출력해라고 했죠. 나머지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는 슬러시였고요. 나머지 연산자는 %가 됐었죠. %. 뭘로 나누냐? 7로 나눈, 여기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선생님은 이렇게 띄워쓰기를 하는 거고요. 띄워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 띄워쓰기를 해도 상관없고요.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어디 a 나누기 7을 하고 그 나머지 값, 그 연산 결과를 여기 이 %d 위치에 출력해 줘라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 입력을 하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특정 값을 입력을 시키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나눈 나머지 값이 변경이 되고 또 한 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2를 입력하게 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실행을 했을 때 만약에 8을 입력하면 나누기
8을 해서 나머지 값은 1이 되는 거죠. 자,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가 다 통과가 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왼쪽 여러분들이 출력한 결과와 정답이 일치를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러 개 테스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두 개는 일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불일치가 나오면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두 일치하게 되면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게 정답입니다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면요. 3번은 2번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출력하기가 2번이었으면 자,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출력하기예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코드가 응용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세 개를 복사를 했습니다. 자, 복사를 한 상태에서요.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정수를 입력받아서 출력하기. 자, 두 정수를 입력받아서 결과는 A 빼기 B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10과 3을 입력받았을 때요. A 빼기 B 값은 7입니다. 4, 8을 입력받았을 때는 A 빼기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제 특징을 알겠죠. 모든 부분의 출력 형식은 글자가 동일한데 뭐만 바뀌고 있죠? 이 숫자만 바뀌고 있죠. 아, 숫자만 바뀌고 있으면 이거를 %D로 지정하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드를 보게 되면요. 정수 A, B를 선언을 해줬고 scanf일 때 %D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첫 번째 정수를 A에 두 번째 정수를 B에 저장을 해라. 그리고 A-B 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돼 있죠. 가이드 문구에. 자, 이거를 한번 살펴봤으면 앞부분에서 복사했던 걸 붙여넣기 컨트롤 V 하게 되면 그대로 붙여넣게 되죠.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쉽게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정수가 이미 선언이 됐는데 또 나오는 거 이거는 불필요하니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A, B 정수 두 개를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했고요. 자, scanf 이거는 하나를 입력받는 건데 두 개를 입력받으려면 %D 이왕이면 복사를 하면 되겠죠.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뒤에 컨트롤 V 해주면 %D가 두 개, 큰 따옴표 안에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D가 두 개 왔으면 정수 두 개를 입력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정수는 A에 저장하고 두 번째 입력되는 정수는 어디에다 저장해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B에 저장해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여기에 컴마 A를 복사를 해서요. 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두 번째는 이 B에다 저장해라 라고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출력할 때요. 이 printf 입력함 이거는 앞에 했던 내용이죠. 이거를 지워주시고요. 여기서 출력 형식이 바로 이거였죠. A 빼기 B는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복사하게 하시고요. 여기에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 %D, A 빼기 B는 10 여기서 10 숫자를 지워주시고 여기에 특별한 %D 형식 지정자, 정수 출력하는 형식 지정자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였죠? A 빼기 B 값을 출력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계산돼야 되는 것은 A 빼기 B 값이 계산이 돼서 이 %D에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부분을 응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죠.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A값 67, 그 다음에 B값 123을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되면 예상 출력값과 일치하는지 보고 일치하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출이 정답으로 됐으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조건문이 나옵니다. if, else인데요. 여기서 어떤 값도 입력을 받아서 조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scanf 입력받는 거 있죠. 이쪽을 복사하는 것보다는 일단 문제를 보고 다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가보면요. 자, 조건문을 활용해서 한 개의 정수를 입력하며 입력을 받습니다. 그 값이 만약에 30 이상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구라고요?
접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거겠죠. 자, 만약에 70점 이상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세요 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도록 프로그램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자, 입력 예시를 보게 되면, 자, 70 이하인 것은 이렇게 출력이 되고 70 이상일 때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70 이하일 때 뭐 마침 띄워쓰기가 있고 느낌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70 이상일 때 뭐 물결 표시가 2개 있든 3개 있든 이거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이거 복사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한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70 이상일 때는 이렇게 출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출력하자, 이 문자열을 출력하자 라는 겁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 변수 선언하고 정수 하나 입력받는 코드를 작성하고 if 문이 들어가 있고 printf 문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코드를 직접 작성해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것 선생님은 기존에 있던 코드를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2번이 제출하지 않고 이동을 했을 때 수행평가 2번이 한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코드가 됐었죠. 자, 이쪽으로 가서 이거를 컨트롤 C 복사를 한 상태로 여기 4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변수 선언 코드 입력받는 거 이쪽을 지워주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했더니, 자, 변수 선언 끝났죠. 한 개의 정수 입력받는 코드 정확하게 끝났죠. 자, printf 문은 여기에 printf라는 부분 필요 없으니까요, 여기 문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내용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삭제를 시켜줍니다. printf 가로 열고 닫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거에 이 부분을 복사해서요, 밑에 보면 printf 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 따옴표 열고 닫고 사이에 있는 문자 열만 다르죠. 여기를 눌러주고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여기를 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붙여놓고, 여기에도 printf 문이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기본 문법이 되고, 여기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를 선언했고 A를 입력받았어요. 조건은 뭐가 됐죠? 문제에서 보면 입력받은 값이 70 이상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뭐가 돼야 되겠죠? 입력받은 값이 A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요, A가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A 값이 70 이상이라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을 띄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두 개는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는 비교 연산자이기 때문에 여기를 띄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명령어와 명령어 사이는 띄워도 되고 되는데, 여기에서 명령어가 같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띄워쓰기를 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라는 것만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70 이상일 때 출력되는 문자열과 그렇지 않을 때 출력되는 문자열을 입력하는 것보다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70 이상일 때는 입력값이 90일 때 나왔던 이 출력문이겠죠. 이 문자열을 복사를 하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면은 오류 없이 붙여넣기가 문자열이 입력이 되겠죠. 자, 70 이하일 때 이 부분을 복사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서 어떤 값을 입력받습니다. 만약에 99를 입력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 실행을 했을 때 뭐 20, 70 이하의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제대로 나오는지 살펴보시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테스트 결과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이 if문 부분을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중복 if문이 되겠습니다. 중복 if문은 다음 시간에 중복 if문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if문.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활용이 되는 이 부분 복사를 해서 다음 문제에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상태고요. 다음 문제 중복 조건문 활용. 자, 이 부분에 들어가 보면 정수형 변수 하나를 입력을 받아서요, 여행지 이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라는 겁니다. 단 제한 조건이 있네요. 입력값이 1에서 9 범위의 수로 제한을 한다.
자, 1, 2, 3이면 그리스 산토리니, 4, 5, 6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7, 8, 9면 이탈리아 베니스라고 출력을 해라 라는 얘기고요. 1부터 9 사이의 숫자가 아닐 경우에는 숫자가 아닙니다 라는 문자를 출력을 해라 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제한 조건, 만약에 첫 번째 이 숫자가 아닐 때 출력하는 부분, 만약에 이 안에 있는 1과 9 사이의 범위라고 한다면 여기를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문자를 처리하는 if문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 1과 9 사이다 라고 할 때 1부터 3일 때, 그 다음에 4부터 6일 때, 7부터 9일 때 이렇게 처리되는 if문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자, if문에서 이 if문 안에 있는 if문을 살펴보게 되면 1, 2, 3이다 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가 있죠? 3 이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4, 5, 6은 뭐죠? 여기 3 이하가 아니면서 6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4, 5, 6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7, 8, 9는 1, 2, 3 이하가 아니고 6 이하가 아니면 7, 8, 9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if문으로 구현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코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하는 코드 작성하는 거,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는 거, 이미 우리가 복사를 했죠.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if문에서 기본적으로 조건식 다 문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if문 복사해 왔던 건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문제에서 복사해 온 게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이렇게 지워주고 있습니다. 자, if문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만약에 어떤 조건이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가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3 이하면 어디고 6 이하면 얼마고, 그렇지 않으면 뭘 출력해라 라는 건데요. 이 if문, 첫 번째 if문은 뭐 어떤 if문이겠죠? 만약에 1과 9 사이라고 한다면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else 문이겠죠. 여기 if에 해당되는 else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if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중괄호 열고 닫고로 묶어졌고, 문장이 명령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printf, 여기 중괄호 열고 닫고를 생략한 상태입니다. 물론 안에 있는 것도 이거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를 생략해도 되지만,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중괄호 열고 닫고로 블럭을 지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가 하나일 때는 중괄호 열고 닫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조건식, 그러면 1과 9 사이라는 것을 조건식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라고 할 때, 보통 수학식에서 많이 사용하듯이 여기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경우로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A 작거나 같다 9라고 이렇게 써는, 작거나 같다 9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수학식에서 썼을 때 많이 익숙하죠. 자, 근데 코딩을 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요, 여기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동일한 비교 연산자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처리를 합니다. 왼쪽에서 1이 A보다 작거나 같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결과가 참 아니면 거짓이 오겠죠. 참일 때는 1, 거짓일 때는 0이니까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0 아니면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0 아니면 1이 9보다 작거나 같냐 라고 하게 되면 항상 이거는 만족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1과 9 사이 아닐 때도 이게 출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 A가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여러분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띄워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과 동시에 A가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을 9보다 작거나 같다, 두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AND 연산, 앰퍼샌드 두 개를 입력을 해줘야 이게 논리 연산자 AND라고 그랬죠. 이 AND는 뭐냐면 왼쪽 경우가 참이고, 그리고 왼쪽 경우가 참이고 오른쪽 경우가 참일 때 참이 나오는 거였죠. 그러면 이 연산 조건문이 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A가 1 이상 9 이하인 조건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if문에 조건문은 적어줬죠.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AND, 논리 연산자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안에 있는 if문을 보게 되면 조건 1. 자, 조건 1은 자, A 값이 작거나 같다 3이라고 하게 되면 3 이하니까 1, 2,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되겠죠? A가 작거나 같다 6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게 되면 첫 번째는 3 이하일 때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서 else if죠. 이 조건이 아니면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6 이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 A가 3 초과이면서 6 이하일 때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lse는 이건 뭐였죠? 뒤에 if문 조건이 안 나와 있네요. 이럴 때는 여기에 나오는 이 조건도 아니고 이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를 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3 이하일 때 출력되는 문자가 그리스 산토리니. 자, 이때 그리스 산토리니라고 여기서 복사하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부분에서 그리스 산토리니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 1, 2, 3일 때는 6,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7, 8, 9. 그렇지 않은 경우 3, 6 이하가 아닌 경우 여기가 되겠죠. 이탈리아 베니스, 이때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기 띄워쓰기를 하고 있죠. 여기 띄워쓰기가 되어 있던 특수문자가 입력이 되어 있던 이 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모든 게 복사가 된다라고 했죠. 복사를 해서 마지막 여기 출력할 문자에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 띄워쓰기까지 이렇게 붙여넣기가 됐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 하나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 값이 1과 9 사이일 때 들어가서 만약에 3보다 작으면 출력 그리스 산토리니, 그렇지 않은 범위 중에 6보다 이하일 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리고 이것도 3 이하도 아니고 6 이하도 아니면 이탈리아 베니스가 출력이 되도록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나오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되면 예상 출력 값이 일치하는지 보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 5번까지 문제 풀이를 했죠. 다음에는 이 폼은 여기 6번부터 10번까지를 문제를 풀이하게 되는데 아마 이 반복문을 이해를 하게 되면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 영상에서는 6번에서 10번까지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